수업을 진행해보고 그 다음에 그 처음 온 친구는 좀 더 상담 좀 해줄게요. 일단 요 지금 극한 비교 판정법은 일단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나갔던 개념이라서 일단 여기 잠깐 마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부분 좀 들어갈게요. 그래서 요거 앞에 부분은 이제 그 영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강의 일단 조금 들어서 일단은 뭐 좀 이따 설명을 좀 해줄 거지만은 어쨌든 그 따로 해줄 거지만 어쨌든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와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극한 이제 비교 판정. 극한 비교 판정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f하고 g라고 하는 함수가, 그러니까 f하고 g라고 하는 함수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러니까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상적분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a부터 이제 무한대까지 요 fx dx의 요 값을 이제 얘가 이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여부를 모를 때, 수렴하는지 발산 여부를 지금 모를 때, 이제 판단이 안 될 때, 수렴 발산을 이제 모를 때, 자 새로운 함수 이제 g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g라고 하는 애가 어떤 특징을 좀 가져야 되냐면, 이제 gx를 이제 정의를 해서 극한의 비를 따져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fx하고 gx를 이렇게 이제 분모 문제로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g 같은 경우가 이제 새로운 이제 우리가 만든, 그러니까 이제 정의한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분모로 반드시 이제 더해야 되고, 그러니까 분모에 반드시 이제 새로 만든 함수가 와야 되는 거고, 기존에 우리가 이제 이성적분의 수렴 발산을 이제 모를 때 모르는 요 fx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자로 와야 된다. 얘가 이제 자 분자에 반드시 와야 된다. 자 그거를 조금 기억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의 이제 비를, 자 극한의 비를 따져주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요 지금 이제 어디로 이제 가까이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요게 이제 이상적분이 나타나는 점을 이제 적어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제 무한대니까, 이게 여기서는 이제 뭐가 되냐면 무한대를 써주면 되겠죠, 그죠? 무한대를 딱 써줬을 때 이 극한의 비가 만약에 L로 존재한다. 근데 이제 극한이 존재하는데 이 L 값이 만약에 이 L 값이 일단 0이 되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L 값이 이제 0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요 극한 비교 판정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0이 안 되는 어떤 특정 값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자, 그랬을 때, 자, 요게 이제 같아지게 된다. 자,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이 gx의 수렴 발산하고, 자, 수렴하고 발산이, 자,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fx의 수렴 발산하고 같아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얘의 수렴 발산을 모를 때, 자, 새로운 gx를 하나 정의를 해서 그 극한의 b가 0이 아님을 이제 보였을 때 이 gx의 수렴 발산이 fx의 수렴 발산하고 같아지게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이제 무슨 말인가 이렇게 좀 특징적으로 한번 좀 잡아보면은, 자, 요 이상적분 한번 봐볼게요. 인테그랄 4부터 무한대까지 지금 요 이제 루트, 자 x 마이너스 1분의 1 dx,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얘는 일단은 이 형태 자체가 이제 적분이 조금 안 되게 생겼기 때문에 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제 요거의 원시함수를 구해가지고 구하는 방법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주느냐? 이제 새로운 함수 이제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정의를 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얘랑 최대한 비슷하되 내가 이제 이제 이상적분 값을 구할 수 있는, 즉 그 얘기는 피적분 함수를 구할 수 있는 형태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gx를 그럼 어떻게 찾아내면 될 것 같냐면, 지금 보니까 자 루트 x분의 1 요렇게 한번 둬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렇게 뒀을 때, 자 내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루트 x분의 1하고, 자 루트 x 마이너스 1분의 1하고, 자 이제 극한을 따지는데 그 극한을 이제 어디서 따졌다? 얘가 이상적분이 나타나는 지점. 그게 어디냐면 이제 무한대잖아, 무한대. 그죠? 그래서
x를 자 무한대로 보냈을 때, 자 이렇게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확인해 보니까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루트 x 마이너스 1 루트 x 이렇게 된다. 얼마? 1. 그죠? 왜냐면 루트 x를 나눠주면은 형태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0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1이 된다. 그러니까 0이 아닌 어떤 값으로 지금 간 거죠. 자,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된다? 요게 이제 수렴 발산이 같아진다. 4부터 무한대까지. 자, 루트 x분의 1하고 dx하고 이게 수렴하면 얘 수렴. 이게 발산하면 이게 발산.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형태가 자, 얘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1 자, 2분의 1이고 이 2배 자, 그리고 이제 4부터 a까지 자, 리미트 a를 무한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피적분함수가 존재하니까. 그죠? 그래서 얘를 자, 계산해주면 이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집어넣어주면 얘가 어떻게 돼요? 자, 2a 2분의 1제곱 자, 빼기 지금 2 곱하기 4의 2분의 1제곱 그러니까 여기는 4니까 자, 리미트 이제 a가 이제 무한으로 갔을 때 자, 여기 이제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한으로 가니까 아, 이게 발산하는 값이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발산하겠구나. 자, 그렇게 따져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서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이 극한비교 판정은 어려운 점이 딱 요거 하나야. 이 gx를 찾아내야 되는 거 적절하게. 근데 비교 판정보다 훨씬 더 활용성은 높거든요. 왜 비교 판정보다 활용성이 높을까? 이게 비교 판정만 써야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비교 판정보다 활용도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비교 판정은 부등호를 신경을 써줘야 돼.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얘가 만약에 발산한다 라고 했으면 반드시 아래쪽을 찾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수렴하는 것 같다 라고 했으면 위쪽 부분을 찾아줬어야 되는 어떤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극한비교 판정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극한의 비만 맞으면 이게 뭐 수렴하는 발산하는 부등호 관련성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활용도가 어떤 높다라고 하는 특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극한비교 판정은 비교 판정보다는 자,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것만 알면 안 돼. 왜냐면은 이것만 가지고는 안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봐볼게요. 자, 2번 문제도 자, 예제 문제 한번 봐보면 자, 인테그랄 자, 2부터 무한대까지 자, 여기 루트 지금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의 dx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이 형태의 피적분함수를 구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죠? 왜냐면 이게 지금 안쪽에 그죠? 이제 x가 마이너스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이거를 내가 세운 함수를 만들어서 대신 그 이제 요 적절하게 이제 피적분함수의 이제 그 이제 원시함수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딱 형태가 지금 보면 그래서 보통 구할 때 팁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거의 그 이제 피적분함수의 원시함수를 못 구하냐 그러니까 이 피적분함수의 원시함수를 왜 못 구하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좀 따지다 보면은 좀 자연스럽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냐면 이 마이너스 1 때문에 사실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적분이 이거에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번 지워보는 거야. 자 그리고 머릿속으로 극한의 비를 한번 따져보는 거죠. 그랬을 때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새로 나온 gx를 어떻게 될 거냐면 자 루트 x제곱분의 1. 자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러니까 절대값 x분의 1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2부터 무한대 범위일 거니까 그냥 x분의 1로 한번 더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이렇게 뒀을 때 b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x분의 1하고 루트 자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자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게 이 새로운 함수를 반드시 분모에 둬야 된다. 이게 아까도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했지만은 이게 분모에 안 두면 안 돼요. 알겠죠? 이게 바꿔주면 안 돼. 알겠죠? 네, 바꿔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항상 그 이제 특징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하면서 자 그래서 무한으로 이제 왜냐면 이상적분이 지금 무한해서 그러니까 이 무한 범위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봤을 때 자 얘가 이제 루트 지금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이제 x 리미트 이제 x가 무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극한값이 1로 간다는 얘기예요. 1로. 그죠? 아 1로 가는구나. 0이 아니구나. 0이 아닌 어떤 특정 값으로 지금 이제 극한값이 가는구나. 오케이. 그럼 얘는 자
이제 이렇게 된다. 리미트 2부터 무한대까지. 자 이제 절대값이다. x분의 1의 dx랑 수렴 발산이 같아진다.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돼요? 발산하잖아, 그죠? 얘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이제 x분의 1 같은 경우는 lnx니까 이제 무한으로 보냈을 때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얘가 발산하니까 얘도 발산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된다. 무슨 말인지 되죠? 네, 자 그래서 요게 자 극한 비교 판정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일단은 그 1번 지금 1번하고 1번에 그 지금 그 아래 끝을 0이라고 하지 말고요. 자 2라고 바꿔주세요. 지금 0이라고 하면 정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자 x제곱 마이너스 x 4제곱 4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dx 자 요거를 푼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문제. 자, 1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아 2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1번 2번 두 개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이거 이거 DT가 두 개 있는데 그냥 팀 가지고 분지. 아니 이거 DT가 두 개구나. 그 DT 하나 없애세요. 그러니까 t 마이너스 사인 t분의 DT야. 그렇죠? 극한 비교 판정이 잘 안 될 때에는 그 비교 판정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두 개나 알고 있어야 돼요. 두 개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 2번은 조금 더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추가로 좀 설명 좀 해줄게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거는 일단은 이제 보면은 풀이를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얘가 2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x 4제곱 x 4제곱에 마이너스 1분의 x dx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게 지금 자체가 이제 내가 수량 봤을 때 따지지 못하는 이유가 자, 요 함수가 지금 적분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죠? 네, 저 형태가 자, 적분되지가 않는다. 근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든 잘 조작을 해가지고 이제 적분이 가능한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뭐만 없으면 될 것 같냐면 얘만 없으면 딱 될 것 같아요, 느낌이. 그죠? 그러니까 얘를 그래서 GX를 어떻게 정의를 한번 해보는 거냐면 물론 이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하면 다른 걸로 좀 다시 한번 바꿔보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얘가? x분의 1이죠. 그죠? 이게 제곱이니까 이제 제곱분이 이제 없어지면서 x제곱분의 x가 돼서 약분해서 x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x분의 1하고 얘하고 비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되는지. 근데 되겠죠? 일단은 우리가 gx를 이렇게 뒀을 때 자, x분의 1하고 지금 루트 x 4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자, 이 형태를 비교를 해보면 자, 루트 x 4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x를 이상적분이 나타나게 되는 점이 지금 무한대의 범위니까 무한으로 보내버리면 이게 극한 지금 얼마이다? 1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0이 아니니까 그러면 x분의 1하고 수렴해서 같겠구나. 그럼 이 얘기는 이게 2부터 무한대까지 x분의 1 dx하고 같을 텐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피적분함수를 적분해준 부정적분의 형태가 어떻게 돼요? ln x란 말이야. 그러니까 ln x를 당연히 이제 무한대부터 2까지 보내버리면 무한대 넣어버리면 이게 ln 무한대가 되버리니까 이게 무한이 되버리잖아요. 그죠? 얘가 발산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발산하다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한번 봐보면은 이번에 적분 구간은 6이에요. 그죠? 0부터 1까지야. 근데 문제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지금 피적분 함수가 어떻다? 정의가 안 되죠, 그죠? 어디서 정의가 지금 안 되냐면 0에서 정의가 안 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는 이제 범위가 무한대 범위였기 때문에 이상적분이었지만은 지금은 0이라고 하는 범위 때문에 얘가 이제 이상적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0에서 0 빼기 0분의 11 형태가 되버리니까 이 무한 범위가 되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그럴 때 이제 따져주는 방법이다. 근데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은 일단 이 자체로 딱 봤을 때 내가 이제 극한 비교 판정법을 한번 써봤을 텐데 잘 안 됐을 거예요, 이게. 그죠? 보통 뭘로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되냐면 혹시 t분의 1이 좀 되나? 그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t분의 1을 하는 이유가 이 sin t 때문에. 이 sin t는 우리가 그 공식이 하나 있죠. 어떤 거였어요? sin t는 0으로 갈 때 이게 t분의 sin t의 극한이 어떻게 돼요? t가 0으로 갈 때 이게 지금 1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성질 때문에 이게 이제 t분의 1 형태하고 좀 비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싶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내가 이제 t분의 1하고 자, t-sin t분의 1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t-sin t분의 이제 t죠. 그럼 얘가 t를 약분을 해주면 1-t-sin t분의 지금 1 형태가 나와. 그죠? 이거 잘 보면 만들었는데 문제 뭐냐면 얘가 지금 어때요? 극한을 보내면은 1이 돼버리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1 빼기 1이니까 이게 0분의 1 보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무한대가 돼버린단 말이야. 무한대. 그죠? 이 무한대라고 하는 건 값이 아니에요. 이게 상태지. 그죠? 그러니까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어떤 뭐 특정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상적분을 쓸 수 없는 형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제 노리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뭐냐면 극한 비교 판정에 들어가 있지만은 이 극한만 판정으로 하기에는 좀 역부족한 문제인 거예요. 뭔 말인지 되죠? 그래서 뭐를 해주느냐? 근데 여기서 좋은 점은 뭐냐면 이 문제 풀 때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지금 t분의 1을 했는데 얘가 지금 무한대가 나오죠. 그죠? 그럼 이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보면 얘네 둘의 그러니까
GT하고 얘를 이제 GT라고 뒀을 때 GT하고 요 FT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걔네들의 지금 T가 0으로 보낼 때 극한의 비. 그럼 결국에는 이게 0으로 가까이 갈 때 이 비율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0으로 갈 때 지금 얘도 지금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는데 그 무한대로 가는 지금 그 속도가 이게 무한히 나왔다는 얘기는 누가 훨씬 더 빠르게 큰다는 얘기예요. 얘가 훨씬 더 빨리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면 같은 무한이라도 이게 리미트 t가 무한으로 갈 때랑 그냥 t가 무한으로 갈 때랑 결과는 무한이 맞죠. 둘 다 무한이야.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t분의 그럼 2의 t를 지금 리미트로 이제 t를 무한으로 보냈을 때 이거의 값을 뭐 그냥 뭐 무한대분의 무한이에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죠? 그거를 뭘로 따져줘 이거를? 우리가 로피타 정리도 쓰는 이유가 1분의 2의 t 형태에서 이게 어쨌든 무한으로 간다고 하는 이유가 얘가 무한으로 가는 것보다 얘가 무한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무한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극한비교 판정법은 장점이 있는 게 어쨌든 만약에 0이 아닌 어떤 값이 나왔다? 라고 했을 때 값이 0이 아닌 어떤 뭐 상태가 나왔네? 그러면은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얘보다는 훨씬 더 빨리 무한으로 가겠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곧바로 그래서 뭘 쓰냐면 비교 판정을 바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t-sin t분의 1하고 자 t분의 1하고 누가 더 클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게 sin t라고 하는 애는 0하고 1 사이에서 어쨌든 얘가 뭐예요? 0하고 1 사이에서 이게 우리가 어쨌든 이게 sin 함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파이는 3.14 얼마잖아? 그러니까 0하고 1 사이라는 얘기는 요 값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플러스 값이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면 플러스 값이니까 t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t 빼기 sin t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조사를 한번 해보면 t 빼기 sin t라고 하는 애는 얘를 선생님이 만약에 이제 뭐 ht라고 뒀을 때 얘를 미분해 보면 어떠냐면 1 마이너스 cosine t거든요. 그죠? 얘는 어때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증가함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가 t는 이렇게 생겼고요. sine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0하고 1 사이에서 얘 값이 어쨌든 양수란 얘기야.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t보다 어때요? 얘가 값이 더 작겠지. 당연히 이 양수를 빼주는데 그럼 그 얘기를 뒤집었다는 얘기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얘가 더 클 거란 얘기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한 점 빼고는 얘가 훨씬 더 우리가 이제 0이라는 점을 지금 정의를 못하기 때문에 0이 아닌 점에서는 얘가 훨씬 더 클 거란 얘기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요거보다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지금 극한 비교 판정에서 이제 무한대가 나오다 보니까 이 FT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무한대로 빨리 가는데 그러면 대소 비교를 할 때 t분의 1하고 지금 t 빼기 sin t분의 1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크게 갈 거니까 요거에 혹시 값이 이상적분 값이 수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를 지금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더 작은 숫자인데 어쨌든 이게 지금 0보다 어쨌든 큰 값이죠. 그죠? 그 t가 0이 아닐 때 우리가 0은 어쨌든 이상적분에 나타나게 되는 점이니까 그럼 0부터 1까지 자 t분의 1 dt를 한번 조사해 보는 거예요. 그럼 조사해 보면 얘는 어떻게 돼요? lnt에 지금 1부터 0인데 어차피 이게 0 플러스로 갈 거니까 그럼 값이 어떻게 되죠? 1 빼기 빼기니까 얘가 무한대로 가. 무한대. 무슨 말인지 이게 그러니까 lnt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0으로 가까이 가면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잖아. 근데 그러니까 1 빼기 그 다음에 ln 0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빼기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이게 무한대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무한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비교 판정에서 얘가 어떻게 된다? 무한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 이 문제가 이제 기출 문제 유형이긴 한데 그래서 이 작은 한 문제에 지금 그러니까 많은 걸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문제 유형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좀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보면 일단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어떻게 해준다? 얘가 일단은 극한 비교 판정으로 지금 t분의 1을 잡아서 자 극한의 비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무한이 나오더라.
그러면 여기서 그냥 무한이 나왔으니까 실패 이게 아니라 그럼 뭘 해줄 수 있냐면 얘가 무한대로 가는 비율하고 얘가 무한대로 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 이게 무한으로 갔다는 얘기는 얘가 훨씬 더 빠르게 무한으로 가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야. 얘보다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이거를 비교로 둔 거예요. 어떻게? t분의 1하고 t 마이너스 sin t는 이게 t가 0이 아닌 지점에서는 이게 부등호가 확실하게 요게 훨씬 더 크니까 내가 이거를 비교 판정을 써버린다는 얘기인 거지.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이제 0부터 1까지 이제 0부터 1까지 써버린다는 얘기다. 그래서 얘가 지금 0으로 이제 그 0부터 1까지 적분값이 무한으로 가니까 얘도 0부터 1까지 해서 무한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극한 비교 판정에서 실패를 했더라도 우리가 이제 거기서 없는 부분이 있다.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요렇게 좀 이제 그 진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 됐죠? 그래서 요거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했으면 이제 3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네, 3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태연 학생은 요거 지금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앞에 배운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일단 그건 일단은 조금 건너뛰고 그 여기 만약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그 일단은 그 앞쪽에 있는 부분은 설명을 만약에 이제 설명 다시 해줄 테니까 일단 그거는 그냥 일단 지금 있는 그대로만 좀 설명을 들으세요. 알겠죠? 네. 이 3번 문제도 2번처럼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보고
그러면은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어떻게 될까? 자, 리미트 1부터 무한대까지 자, x분의 2의 x dx. 자, 이것도 이제 또 다른 이제 유형인데, 자, 저거 이제 수렴학생한테 따져달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당연히 이제 적분이 안 되고요. 그리고 범위가 지금 무한대 범위이기 때문에 이상 적분 문제인 거야, 그죠? 네, 근데 그 상태에서 내가 이제 비교를 이제 해볼 건데, 사실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든지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특정 값이 지금 잘 안 나온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2의 x를 둬도 잘 안 나오는 거 같고, 그죠? 그렇다고 이제 x분의 1을 둬도 잘 안 나오는 거 같고, 그게 안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럼 일단 한번 해보는 거야. 일단은 내가 만약에 새로운 함수를 찾아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찾는 거는 사실 조금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이제 뭐 그냥 아무거나 갖다 놓으면은 이게 b가 이렇게 성립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조작을 통해서 여기다 이제 두는 거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통 이제 여기 이제 그 새로운 함수를 둘 때에는 여기에서 뭔가 이제 뭐 이렇게 특정 뭐 함수를 없애가지고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숫자가 있으면 숫자를 좀 줄여서 써본다거나 이렇게 좀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이제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이제 조사를 해봤을 때 한번 조사해보는 거야.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2의 x가 나와요. 그죠? 그럼 얘가 얼마나 무한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아까랑 좀 똑같은 상황이야. 이게 지금 조사를 해봤는데 값이 아니라 무한이 나오게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극한 비교를 판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근데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게 무한으로 갔으니까 그럼 지금 이 새로운 함수하고 얘하고 지금 크기 비교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훨씬 더 크는 얘기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도 자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x분의 1하고 x분의 2의 x하고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얘가 훨씬 더 크죠. 그죠? 왜냐면 2의 x는 x분의 1에다가 어떤 그 1보다 큰 숫자를 계속 곱해주는 거니까 x에다 값 집어넣었을 때. 그죠? 자 그런데 얘를 가만히 보니까 이 x분의 1이라고 하는 거를 자 인테그랄 1부터 무한대까지 한번 이상적으로 값을 취해본 거야. 이 값이 어떻게 돼요? 얘가 ln x에 1부터 무한대까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무한이 나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이상적 분값이 무한이니까 그럼 얘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너 이거 발산했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 더 작은 애가 발산을 하면 당연히 그보다 큰 애는 똑같은 적분으로 좀 당연히 발산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얘가 발산을 한다. 그래서 극한 비교 판정을 썼지만 잘 안 돼서 비교 판정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문제 유형들이 굉장히 많아. 그죠? 왜냐? 당연히 극한 비교 판정으로만 문제가 풀리면 문제가 어렵지 않아. 이제 그 되게 쉽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비교 판정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더 많기 때문에 꼭 이 풀이 과정을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이 두 가지는 어쨌든 기출 유형 문제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자, 보기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기억, 니은, 디귿을 이해한 다음에 다음 중 이상적분이 수렴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 거기 나와 있는 요소들인 거야. 그러니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하나 조금 판단하면서 먼저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적분이 보통 이제 꼭 이런 형태는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x분의 1의 이제 lnx의 p제곱 그 다음에 p 그 다음에 dx 자 요거에 자 수렴하는 범위를 써달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얘는 지금 딱 보니까 뭐 하는 게 딱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이 피적분 함수가 딱 형태를 딱 봤을 때 아 난 얘는 뭘 할 수 있겠다. 형태를 딱 보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lnx를 치환을 할 수가 있겠다. t로. 그죠? 왜냐면 이게 형태가 lnx t로 치환하는 순간 이게 x분의 1 dx가 dt가 돼. 그러면 이만큼이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바뀌어지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t가 나타나는 변수가. 그죠? 그러니까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이제 형태가 그럼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인테그랄 어쨌든 x에 2 집어넣으면 1이니까 t가 1부터 무한대 집어넣으면 ln 무한대는 무한대니까 무한대까지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여기 이 안에 있는 요소들은 이제 t분의 t의 p제곱분의 1 dt 요렇게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적분을 이제 조사를 해보는데, 자 t의 마이너스 이 p적분 함수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플러스 1분의 자 1 빼기 p분의 1. 자 그리고 내가 이제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이제 집어넣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자 얘가 어때야 돼요? 이게 수렴하려면 무한으로 보냈을 때 이게 0이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그럼 얘가 어때야 돼? 마이너스 p 플러스 1. 0보다 작아야 돼. 그죠? 0보다 작아야지만 이게 뒤집어져서 무한 집어넣어서 0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p가 어때? 1보다 클 때는 수렴을 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1보다 클 때 수렴을 하더라.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p가 1이 아닐 때는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하는데, 얘가 p가 1일 때는 어떻게 적분이 돼요? 이게 ln으로 적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1은 따로 조사를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왜냐면 여기서 이 적분은 이 p가 1이 아니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적분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자 p가 1일 때는 따로 수렴 발산 여부를 조사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1일 때는 1부터 무한대까지 t분의 1의 dt잖아. 근데 얘는 뭐예요? 그냥 발산하죠? 그죠? lnt니까 그죠? 발산하는 요소란 말이야. 이게 왜냐면 lnt이고 이거를 1부터 무한대로 집어넣으면 무한대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자 1에서도 걱정 없이 발산이다. 그럼 답은 뭐다? 1보다 클 때가 수렴하는 범위다 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 폼이 많이 나와. 이 형태의 폼이 많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와 이게. 요 아래 끝은 조금 바뀔 수 있어.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게 뭐 x의 p제곱분의 1, 뭐 아니면 뭐 s의 p제곱분의 1 뭐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와. 그럴 때 그냥 이게 그냥 통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p 값이 1보다 크면 수렴한다. 알겠죠? 네, 그래서 좀 기억을 잘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형태가 많이 나온다. 문제 유형에서. 자 됐으면은 자 이제 정리하시고 자 이제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을 조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오늘 배울 내용을 하기 전에 그 계산량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도 하기 위해서 맨 뒷장으로 좀 먼저 가보세요. 네, 맨 뒷장. 그게 지금 이게 좀 뭔가 살짝 밀려서 이제 이름이 잘렸는데, 자 월리스 공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배워볼 거거든요. 월리스 공식.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판에서 그 문제를 풀 때 이제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마주치게 되는 그 이제 형태, 이제 적분 형태예요. 그래서 이 형태를 이제 이름을 월리스 공식이라고 하는데 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월리스 공식. 맨 마지막 장에 있어요. 맨 마지막 장. 월리스 공식 그 앞장에 월리스가 써져 있는데 이게 지금 프린트되면서 이게 밀린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 맨 밑에 월리스 공식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월리스 공식이라고 하는 걸 좀 배워볼게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sin n제곱 x dx. 자 이 n의 값이 뭐든지 간에 이제 물론 당연히 자연수긴 하겠지, 그죠? 이 자연수 값이 어떤 값이든지 간에 이 값이 그냥 기계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게 월리스 공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sin 만약에 뭐 한 100제곱 x 100제곱 공식이었다. 한 5제곱 x dx를 계산한다고 생각을 해봐. 자 이거 하려면 뭐 해줘야 되냐면 치환을 겁나 해줘야 돼요. 그죠? 왜냐면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원래 계산하려면 일단 사인 하나 바깥으로 내보내고 이거를 지금 사인 4제곱 x니까 이거가 지금 사인 제곱의 제곱이니까 이거를 1 코사인 제곱의 x의 제곱으로 둬가지고 코사인 x를 t로 둬가지고
그 미분변수 sin x를 두고 적분해줘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야. 뭔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계산하기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계산을 하려면 무슨 말인지 되죠?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이런 문제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야. 실제로 편입 문제에서 풀다 보면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이제 적용을 시켜주느냐? n 값이 일단은 홀수하고 짝수일 때가 달라요. 만약에 이제 n이 만약에 짝수이다 라고 한다면 이 처음 시작은 똑같아. n-1 곱하기 n-2 곱하기 n-3. 자, 이런 식으로 곱해져요. 홀수, 여기도 만약에 홀수여도 마찬가지. 홀수여도 n분의 n-1 곱하기 n-2분의 n-3 곱하기 쭉 가는 거는 똑같아. 똑같은데 끝에가 달라. 끝에가. 자, 홀수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 곱하기 1로 끝나는데 짝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파이로 끝나요. 이 시작점은 똑같은데 이 결과가 조금 다르게 생겼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짝수하고 홀수일 때 값이 조금은 다르게 생겼다.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근데 심지어 이게 좀 좋은 부분이 뭐냐면 어쨌든 사인은 이만큼 0부터 2파이 2분의 파이만큼 코사인은 요렇게잖아. 그죠? 사실 이 두 개가 넓이가 조금 봤을 때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코사인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네, 그게 좀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무조건 이렇게 성립이 된다고 하는 게 월리스 공식이야. 알겠죠? 네, 자, 그래서 한번 필수 예제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어떻게 되는가? 자, 인테그랄 0부터 자 2분의 파이까지 이게 이제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자, 사인 제곱 dx를 계산하시오. 이거 원래 계산하려면 이제 또 뭐 이제 반각공식 이용해가지고 그죠? 우리가 이제 반각공식을 활용해서 이제 문제 풀어줬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어떻게 계산한다? 0부터 지금 2분의 파이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한다? 2분의 2니까 얘가 2니까 2분의 1에 곱하기 2분의 파이라고 쓰면 그냥 끝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여기 봐봐. 2분의 1에 그러니까 n 2 집어넣으면 여기 1이겠죠? 그럼 뒤에 뭐가 붙는 거야? 2분의 파이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자 하나만 더. 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세제곱 x dx는 그럼 어떻게 계산한다? 코사인 세제곱 dx는 어떻게 붙여준다? 이게 홀수니까 3분의 2 곱하기 1 끝인 거야. 그래서 답이 그냥 3분의 2가 나와버리게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그 밑에 있는 두 문제 일단 설명 좀 더 들어보세요. 자 거기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이번 문제는 자 0부터 파이까지 자 사인 6제곱 x dx야. 그죠?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뭐가 달라요? 우리가 배운 거랑 보니까 적분 범위가 달라. 맞지?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적분 범위가 다르더라도 자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넓이이기 때문에 사인이잖아. 자 사인은 0부터 파이에서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지. 그죠? 그러면 0부터 2분의 파이랑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랑 이 넓이가 어때? 같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주면 돼요. 아 그래? 그럼 이거 두 배의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6제곱 x dx를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예,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2 곱하기 자 한번 써보면 이제 6제곱이니까 6, 5 그 다음에 4, 3 그 다음에 2, 1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이렇게 써주면 답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이거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됐죠? 만약에 근데 여기서 이게 그 세 번째 문제 자 이번에는 이게 0부터 파이까지인데 세 번째 문제는 코사인 몇 제곱이에요? 7제곱 x dx야. 맞죠? 자 코사인 x는 어떻게 되겠어요? 코사인 x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지. 그럼 얘는 지금 2분의 파이를 기점으로 얘가 지금 부호가 어때? 부호가 반대잖아. 반대. 그럼 0부터 파이에서 지금 코사인 7제곱인데 7제곱은 부호를 어떻게 해요? 부호를 변화를 안 시켜. 그러니까 마이너스 7제곱은 그냥 뭐야?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얘가 사실상 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이 되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이게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0부터 파이인데 코사인 7제곱 x야. 코사인 7제곱 x는 플러스 부분은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부분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적분했을 때 그 값이 넓이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두 개가 상충이 돼서 없어진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특징인 거야. 근데 그럼 이게 만약에 6제곱이면 두 배 해주면 되는 거야. 6제곱이면 왜? 이게 짝수잖아. 이 마이너스 부분이 플러스 위로 올라올 거잖아. 그럼 이게 넓이가 2배가 되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게 이해가 됐으면 자 이제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중앙대 문제랑 이제 그 2번 문제 두 개 한번 풀어보세요.